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드 뒤집기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UI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UI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다음 게임 제작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이제 말하는 UI는 이제 밑에 보이시는 예시 그림처럼 이제 버튼, 이제 텍스트 등등 이제 게임 화면에서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는 그 모든 것을 UI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제 흔히 그냥 텍스트랑 버튼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I 좌표계와 일반 좌표계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좌표계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평소에 다뤘던 것처럼 3축을 사용하는데 반해 UI 좌표계는 X축, Y축 두 개의 축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그 3D랑 그 공간감을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화면에서 잘 배치만 하면 되는 HTML로 치면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UI 좌표에는 2축을 사용하고 일반 좌표에는 3축을 사용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UI를 좀 자유롭게 만지려면은 피봇과 앵커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봇은 이제 오브젝트가 회전하거나 이제 크기가 조절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이고 앵커는 이제 UI 크기가 바뀌어도 이 부분은 넘지 말고 멈춰라 하는 좀 고정되는 위치, 그 못을 박아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피봇에 대한 실습을 간단히 진행할 건데, 이거는 제가 만든 예시 화면입니다. 일단 캔버스 일단 지우고, 이 일반 씬 화면에서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씬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게임 화면은 제가 이제 스카이박스로,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이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오른쪽 클릭, 맨 밑에 내려가시면 UI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상에 네모난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좌표기랑 UI 좌표기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만들었고 이를 0,0,0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큐브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씬상에서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 큐브는 이렇게 다룹니다. 여기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UI 좌표계는 인게임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선 안에 안 되면서 신 탭에서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엄청 커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줌을 좀 빠져보고 네, 보시면은 큐브의 위치는 저 왼쪽 하단에 있지만 엄청 작습니다. 그에 반해 이 UI가 할당받은 이 영역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인게임을 건들지 않는 선 하나에서 마음대로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클릭하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저희는 큐브 할 때 그냥 트랜스폼을 사용하지만 이 캔버스 밑에 들어오는 이제 UI들은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다른 트랜스폼을 사용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피봇 같은 경우는 기존 이 상태에서 회전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클릭하고 E를 누른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는 이제 피봇이 0,5, 0,5면은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 지금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Y 값을 0으로 하면은 이 피봇 값은 이제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진행하면은 이 상태에서 회전을 진행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을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0,0으로 두면은 이제 좌측 하단의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이 로테이션 값을 수정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정도 이제 저희가 다뤘으니 이제 바로 이제 카드 게임의 기획을 진행할 것인데요. 저희가 기획의 단계를 저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저희가 간단하게 보통 이제 게임으로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다른 소프트웨어 툴을 만드는 거랑 똑같이 요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무엇인지 그냥 서술하듯이 편하게 작성을 하시고, 저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2인 플레이 게임이며 이제 성공 후공이 랜덤하게 결정이 되고, 이제 15초 이내에 카드를 뒤집지 않으면 상대방 턴으로 넘어가고, 맞출지 점수가 올라가고, 종료 시 가장 높은 점수의 플레이어가 우승하는 엄청 간단한 게임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요구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크게 게임 전, 게임 시작, 게임 중, 게임 종료 순으로 해가지고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작성하신 다음에 게임의 제작에 들어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게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게임 제작을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게임 제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카드 게임에서 사용할 카드 이미지는 이 에셋, 애니멀 큐브라는 에셋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에셋 추가하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은 상태인데요. 다운을 받아 주시면은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이제 폴더가 생기고 여기 안에 스프라이트 안에 네, 그림들이 쭈루룩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뒤집을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드로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다트윈이라는 에셋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트윈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순수 코드로만 이제 작성을 하면은 왼쪽처럼 좀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트윈을 사용하게 되면은 코드 한 줄로도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코드 한 줄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게 해주는 편리한 에셋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에셋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 지금 다트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셋 패키지 카테고리를 마이에셋으로 해주시면 패칭이 되고 여기서 다트윈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안 돼. 프로는 설치가 돼 있네요. 아마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드셨을 때 한번 저도 한번 그냥 똑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를 했을 때 그 처음에 셋업 하는 그 창이 뜰 텐데 그 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다트윈이 프로가 있고 일반 버전이 있는데 프로가 이제 유료 버전입니다. 유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과의 차이는 이제 무료 버전은 스크립트 안에서만 다트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료 버전 같은 경우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새로운 컴포넌트로 추가해서 굳이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제 패널 같은 거 설치 여기 뜨는데 여기서 셋업 버튼 눌러 주시면은 다트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트윈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스크립트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트윈 테스트라고 저는 짓겠습니다. 하고
이건 잠시만 뒤로 빼주시고, 제가 지금 방금 셋업 버튼 누르지 않아서 셋업 버튼 누르라고 이런 창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고 아까 만들었던 것들 일단 지우고 원래 상태로 화면을 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 3D 오브젝트 큐브를 설정해주고 이를 0,0,0으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더블 클릭, 하이라키 창에 더블 클릭하면은 신 탭에서 이렇게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트인 테스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면 밑에서 컴포넌트 이렇게 추가하는 게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해당 스크립트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이 나타났을 때 다트윈을 사용하려면은 using dg 하면은 dg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나오고 dattwining 이렇게 해주시면 다트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moving 다트윈 move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트윈을 사용하려면은 트랜스폼 점 하면은 do를 치면은 이제 이렇게 쭈루룩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do move 하고 가로치고 여기 안에 매개 변수로는 이동할 위치랑 이제 걸리는 시간 두 가지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할 위치는 지금 0,0,0이니까 3,0,0,0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벡터 3 3,0,0,0 해주시고 시간은 2초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코드 한 줄로 보시면은 이것을 실행했을 때 저희가 스타트 함수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을 실행하면은 이제 큐브가 2초 동안 0,0,0에서 3,0,0,0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루프도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 누르고 set 루프 하고 몇 번 반복할 건지인데 3번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도 반복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값을 마이너스 1값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이제 무한히 계속 루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애니메이션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트윈의 활용은 좀 더 시퀀스나 이런 거에서 여러 애니메이션 묶음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만들 거는 그냥 간단하게 카드를 뒤집는 것만 쓰는 회전 기능만 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할 때 다트윈은 너무나 많이 쓰이니까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저희 카드 뒤집기 게임에서 필요할 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I 좌표기에서 카드 제작을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이제 UI 좌표기에서 만들 거니까 우클릭 UI 캔버스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그냥 다 같이 나옵니다. 이때 로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르시면은 캔버스랑 이벤트 시스템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벤트 시스템은 UI 화면에서 나타나는 이벤트 모드를 여기서 처리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일단 중앙에 놓고 더블 클릭으로 해당 이미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줌을 좀 당겨서 좀 편하게 좀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카드를 만들 텐데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삭제를 해주시고 캔버스 누르고 우클릭 create empty 하고 카드 empty 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로 카드 empty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UI 이미지 하고 이건 카드의 뒷 배경이 될 백이라고 짓겠습니다. 이미지 백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백의 크기를 150, 200은 너무 큰 거 같으니까 이게 190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작은가? 네, 적당히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 그냥 알아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드셔서 이번에는 메인 이미지를 하겠습니다. 이 카드 크기는 한 100? 정사각형 괜찮은데 이제 백도 흰색이고 메인도 흰색이니까 이게 어디 위치했는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때 한번 색깔 이런 걸 만져주면서 좀 확인을 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이 Y 값이나 X 값을 자유롭게 조정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떠받았던 고양이 셋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고양이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좀 어두워 보이는데 지금 제가 색깔 이렇게 해놔서 좀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원래 의도했던 색상이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카드 뒷면이나 이런 것도 따로 이미지나 이런 게 들어가서 좀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에셋이나 기술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색만 바꿔주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UI 접촉의 특징이라 하긴 좀 그런데 카드 커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뒤집었을 때는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다가 이제 열렸을 때 무슨 카드인지 나타나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 크레이트 카드 MT를 누르고 Z축을 Y축을 해제시켜 보면은 앞뒤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을 만들 때 따로 커버를 만들어서 이미지 이미지 폰트를 만들어서 크기가 125에 75니까 커버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가 됐는데 170이네요. 175로 해서 커버안이 좀 많이 이상한 커버 하나를 만들어서 뒤집었을 때 카드가 돌아가면서 커버가 벗겨지고 이 카드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8개를 3줄 만들 거기 때문에 24개, 총 12개의 카드가 필요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메인 이미지만 바꾸는 방향으로 이걸 복사해서 12개의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카드 스크립트를 조정해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카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스크립트에 들어가 될 내용은 현재 카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클로즈일 때는 이제 가려진 상태, 사용자가 눌렀을 때 열리는 오픈 상태, 그 다음에 두 짝이 맞췄을 때 인 상태인 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로 카드 번호가 필요한데 이는 이 다음에 만들 이 게임 컨트롤러에서 이게 오픈된 카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오픈된 카드 두 개가 카드 번호가 같으면은 이제 같은 카드로 간주를 해서 이 오픈된 카드를 던 상태로 바꾸고 해당 사용자한테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을
버튼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카드 번호라는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 함수는 이제 오픈, 클로즈, 돈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제 방금 전 카드를 이제 컨트롤 CV에서 여러 장 만들었는데요. 이 중 한 개만 일단 테스트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2를 12번째 카드를 누르고 두 번째 카드를 Shift 한 채 누르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에서 인스펙터 창에서 이 육면체 옆에 이 체크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하이어라키 창에 삭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가 된 오브젝트는 인게임 내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이제 인게임 안에서 이 스크립트랑 컴포넌트가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꺼놓으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지터 창에서 우클릭 C# 스크립트 애니멀 카드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 누르셔서 저희가 아까 하려고 했던 스테이트 변수랑 카드 넘버 변수를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int 스테이트는 0 클로즈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 상태 카드 상태 0은 0 클로즈 1 오픈 2 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이거는 이제 앞에 퍼블릭을 붙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긴 한데 이 퍼블릭을 붙이게 되면은 외부 스크립트에서 해당 변수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는 걸 하겠습니다. 카드 넘버 이거는 0으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필요한 함수가 총 3가지였잖아요. 퍼블릭, 퍼블릭 오픈, 클로즈 던인데 이거 또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면은 외부 스크립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제작될 컨트롤러 스크립트에서 해당 함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에 퍼블릭을 붙여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퍼블릭 보이드 클로즈 자동 완성이 돼서 전 자동 완성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부터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19 버전 쓰고 계시면 이렇게 22 버전 쓰시면 좀 작업할 때 편하니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얘기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10개 카드 닫힐 때 카드 맞춰질 때 하고 오픈이 호출됐을 때는 스테이트의 상태를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일 때는 스테이트를 0으로 그 다음에 던일 때는 스테이트를 2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참고해서 이게 오픈인지 클로즈인지 던인지 이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일 때는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커버가 벗겨져 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커버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보면 이 프론트라는 곳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이 물음표 저는 물음표를 텍스트를 추가해서 물음표를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오픈일 때 얘가 돌아가면서 카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커버가 벗겨지는 걸 연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이 커버를 키고 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코드에서 접근을 해서 이걸 키고 끄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저희가 했던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 잠시만요. 스크립트 좀 삭제를 하고 게임 오브젝트 오브젝트 프론트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뷰젯을 잠깐만 껐다 키겠습니다. 방금 좀 자동 완성 기능이 살짝 꺼진 것 같아서 껐다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픈일 때는 이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열려야 되는데 이제 열린 다음에 돌아지면은 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열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닥트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using bg.twining을 해주셔서 트윈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트랜스폼으로 저희가 접근했었는데 이렇게 트랜스폼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이제 무브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UI 같은 경우는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렉트 트랜스폼에 접근을 해서 해당 접근된 렉트 트랜스폼 안에서 닥트윈을 실행시켜 주셔야 이 UI에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카드 여기 스크립트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this get component rect transform 라고 추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this는 현재 적용된 스크립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은 이 카드 1이라는 게임 오브젝트 안에서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이 컴포넌트를 반환하겠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컴마를 찍고 여기서 du 하면 닷트윈 코드가를 알려주는 이 목록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테이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로테이트 여기가 타깃하는 벡터가 y 벡터입니다. 그래서 u 벡터 3 180, 0 하고 속도는 한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눌렀을 때 카드를 눌렀을 때 이제 돌아가면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돌아간 다음에 커버가 벗겨져야 하기 때문에 점 on complete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남다식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함수를 코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때 프론트 오브젝트에 set active를 펄스 꺼주겠다 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키고 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이 육면접해 체크박스를 누르면서 키고 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코드로 하는 게 이제 set active입니다. 이 펄스로 하면은 이거를 끄겠다는 의미고 트루로 하면 이걸 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타깃할 것은 이게 커버이기 때문에 커버를 트루라면 이렇게 켜지고 펄스라면 이렇게 꺼지게 되는 이걸 코드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커버를 꺼는 입장이니까 이건 펄스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는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0으로 다시 돌아오고 끝났을 때 이걸 다시 켜주는 트루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태일 때는 그냥 열린 상태에서 이제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클릭하셔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이제 오픈 프로 오브젝트 프론트에 이제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프론트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된 것이 기본값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실행시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오픈, 클로즈 이런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카드를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열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카드에 버튼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버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넣어주게 되면은 타겟 오브젝트에 그래픽이 없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아닙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게 논으로 되어 있고 그냥 바깥 줄여놓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요한 작업이 저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버튼의 맨 밑에 보시면은 이게 온 클릭이라는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함수를 할당해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해당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 논 오브젝트 여기에 스크립트가 담긴 오브젝트를 넣어달라는 표시입니다. 저희는 이제 애니멀 카드라는 스크립트를 쓸 거기 때문에 애니멀 카드가 들어있는 오브젝트는 카드 1입니다. 카드 1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non 펑션 함수가 없다고 설정이 되는데 이걸 펼치시고 저희 컴포넌트인 애니멀 카드를 누르시면 저희가 만든 함수가 여기에 close, don't open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 오픈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커버 닫힌 채 상태에서 버튼 눌렸을 때 오픈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닫힌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돌아가는 중간에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이게 90도쯤 됐을 때 커버가 열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런 식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서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 CV 하셔서 여기 만들어 두시고 시간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0.25, 0.25. 그 90일 때, 이 90도가 됐을 때 이제 커버를 풀고 그 다음에 마저 이게 도는 그런 그러면은 이제 90도가 0.25초 만에 90도가 돌라지고 이게 완료됐을 때 이제 커버가 벗겨지고 그다음에 마저 남은 90도를 도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다트윈을 활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애매하게 적용이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함수가 지금 0.25초에 두 개가 실행이 돼서 위에 게 씹히고 밑에 게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딜레이를 줘야 되는데 0.25초 늦게 시작하면 됩니다. set 딜레이 0.25초 하면은 먼저 이게 실행되고 0.25초가 지난 시점에서 이게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 또 오픈이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리 사전에 막는 코드도 작성해 놓겠습니다. if state가 1일 경우 리턴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현재 상태가 오픈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런 if문으로 간단히 구현해 보겠습니다. 클로즈도 똑같이 구현하겠습니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중복 실행이 안 되게 잘 막아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카드를 오픈하는 이제 카드 스크립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카드 매니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게임을 좀 작업을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드 컨트롤러 제작하는 작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들어가서 우클릭 해주시고 이제 크레이트 C# 스크립트 해주시고 카드 컨트롤러라고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게임에 관련된 함수나 등등 해서 모든 게임을 통과하는 스크립트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될 함수가 이제 게임 시작이기 때문에 public void 게임 스타트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 게임 시작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성공, 후공 정하기, 그 다음에 카드 세팅하기, 그다음에 타이머 실행하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공, 후공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룰 is 1p 하고 false 그리고 룰 is 2p false 이렇게 해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후공은 이제 랜덤하게 정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할 거냐면은 이제 플롯 랜덤 넘버 해주시고 유니티에서 단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랜덤 잠시만요. 아직 자동 완성 기능이 꺼져 있어서 다시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동 완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올 때는 그냥 껐다 켜주시면 다시 통합니다. 플로트 랜덤 넘버는 랜덤 점 렌지 0에서 1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실수값을 이제 랜덤 넘버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 랜덤 넘버가 0.5보다 크면은 이제 1p의 처리가 되고 아닐 시 1p가 tru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카드를 세팅을 할 건데 어떤 카드를 세팅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든 12개의 카드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public list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리스트는 파이썬의 리스트와 똑같습니다. 어펜 다음에 추가하고 딜리트 삭제하는 파이썬 리스트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cards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new 리스트 cards까지 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이제 리스트로서 역할을 충분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리스트를
여기 저장하고 눌러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클릭 크리에이트 엠티 카드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적용하면은 여기 카드스라는 이런 사각형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걸 12개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카드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카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해결할 때 작업은 이 카드를 저희가 먼저 만들었던 이 카드원과 똑같이 이 스크립트를 적용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하기 좀 귀찮으니까 이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5, 6, 7, 8, 9, 10, 11, 12 해주신 다음에 카드에 대한 이미지만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다시 랜덤하게 그냥 아무 그림이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걸리니까 좀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업했던 것들은 닫아주고 지금 막 넣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복만 안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다 정리해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만큼은 좀 실시간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12개의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넣어버리게 되면은 따로따로 관리하기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도 켜져 있고 맵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끈 상태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 게임에서 카드 생성할 때 끈 상태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팹이란 걸 만들어 볼 겁니다. 프리팹은 이제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을 복제할 수 있게끔 폴더에 원본을 놔두고 그 원본을 바탕으로 계속 복제해내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를 폴더에 두고 이걸 계속 이렇게 넣으면서 계속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생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걸 킨 상태에서 이걸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여기 12개 이 프리팹이 만들어집니다. 프리팹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삭제를 하고 이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붕어빵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복사돼서 똑같이 복사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프리팹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스 안에는 저희가 만든 12개에 대한 카드의 게임 오브젝트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작업을 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 스크립트 안에서 12개의 카드의 정보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애니멀 카드에 카드 넘버가 설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카드 넘버를 좀 할당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하기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드 번호랑 이제 카드 위치까지 세팅을 하는 걸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카드 번호는 제가 흔히 하는 폴문 하나 작성해 주겠습니다. 카드 카운트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드점 카운트는 리스트의 크기를 반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12개니까 이 i 값은 12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드스의 I번째 카드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올 겁니다. 어떤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냐면은 저희가 카드 안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지만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인 애니멀 카드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안에 애니멀 카드에 접근해주고 소괄호 닫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 카드 넘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퍼블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삭제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 접근을 했을 때 애초에 리스트에도 뜨지도 않습니다. 퍼블릭으로 설정해야 이런 웨이브 스크립트에서 이 애니멀 카드에 있는 값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구하고 점 카드 넘버는 이제 i로 해서 0부터 11까지의 번호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i는 좀 그러니까 i 플러스 1 해서 깔끔하게 1부터 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0부터 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위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 가로 8에 세로 3으로 이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볼 트 i는 0 i는 8보다 8번 반복하게 합니다. 하고 볼 트 j는 0 j는 3 하고 j 세 번 반복, 총 12번 반복해서 생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잘 생성이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이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이제 맵 위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할당할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캔버스 밑으로 둘 거기 때문에 캔버스 오브젝트에 대한 트랜스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캔버스 위치 해서 퍼블릭 트랜스폼 ts 캔버스 해서 트랜스폼은 아시다시피 이런 해당 캔버스 밑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캔버스에 트랜스폼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템프는 인스턴시 데이트가 이제 저희가 어떤 프리팹을 복사하는 함수입니다. 어떤 걸 복사할 거냐? i번째 0번째 카드를 0번째 카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복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tmp의 트랜스폼을 누르시고 set parent 부모를 할당해 줄 겁니다. 부모가 누구냐 했을 때 ts 캔버스 하면은 캔버스의 자식으로 해당 카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봐서 총 24개의 카드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네,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게임 스타트를 따로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스타트 함수에 게임 스타트를 설정을 해서 게임이 시작되면은 해당 함수가 작동되게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카드가 0번째 카드인 1번이 24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위치가 기본값이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성된 카드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tmp. 저희가 트랜스폼이 아닌 렉트 트랜스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렉 컴포넌트 렉트 트랜스폼. 왜냐하면 UI 좌표기를 쓰기 때문에 렉트 트랜스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지션이지만 여기는 앵커를 기반으로 이제 포지션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앵커드 포지션은 new 벡터 3 잠시만요. 벡터 2입니다. 그래서 벡터 2 x, y인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x는 이제 i에 의해 결정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i 해주시고 이제 j는 100 곱하기 j 이거 하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아마 딱딱 붙어있는 채로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완전 따다닥 붙은 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 x랑 y 값을 좀 조정을 해봐서 좀 여유있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x의 간격을 150으로 해줘. 이제 카드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카드의 크기가 100배에 이제 빼기 125에 15니까 한 150 간격으로 해주고 높이는 한 20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50에 200으로 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i에 괄호를 씌워 보겠습니다. 씌워서 어떤 것을 할 거냐, 살을 빼서 이렇게 하면은 i에서 4를 빼서 하면은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거기 때문에 좌측 하단부터 이제 잘 만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빼기 여기는 1로 하면은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딱 4개로 나뉘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니 높이는 괜찮은데 X축이 대칭이 아니라 살짝 아쉽습니다. 좀만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200, 200 해주고 여기가 저희가 지금 0부터 7이기 때문에 그 중간까지 3.5를 빼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이 이제 정수값이니까 빼게 되면은 연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플로트로 바꿔주고 3.5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3.5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빼서 한번 기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이러면 좌우 대칭 잘 맞게 이렇게 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축 간격은 넓은데 Y축은 짧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간격을 180 정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실제로 게임 만드실 때 이렇게 좀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준수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상태 한번 저희가 눌러보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함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카드가 잘 눌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됐으니까 이제 여기가 세팅, 카드 세팅, 번호 세팅,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드 위치 생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어떤 저희가 중복되는 두 개만 중복되게 해가지고 카드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카드를 세팅하는 이 알고리즘을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랜덤하게 카드를 생성해서 이제 위치를 시키는 부분이 카드 함수를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후 작업들은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카드 함수를 보기 전에 위에 변수에 이제 새로운 변수 이게 생기는데요. 카드 넘버 카운트라는 변수가 생기는데 이 변수의 역할은 이제 저희가 두 장씩만 생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카드의 각 번호에 카드의 개수가 몇 개 생성되었는지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활용을 해서 객카드 함수를 보시면 카드 함수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 인스턴스 함수는 게임 오브젝트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반환형은 게임 오브젝트로 설정을 하고 먼저 이 인트 넘버에 랜덤하게 0에서 11 사이의 값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이 개수가 2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 해당 번호가 할당이 되고 만약에 2보다 크게 되면은 다음 번호 만약 7이었으면은 여덟 번째 카드가 이제 번호로 할당되고 이 할당된 카드의 개수를 한 칸 증가시켜주고 그 카드를 반환하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카드를 이제 이러저리 세팅을 해서 두 장씩 세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15초마다 상대에게 턴을 넘기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이스게임 스타트라는 불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만약에 스타트가 끝나게 될 시 게임 스타트 함수가 끝나게 될 시 이 타이머를 실행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게임이 실행이 되면은 이 업데이트 문 안에 이 이스게임 스타트가 true로 진행되면서 이제 여기가 계속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체크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15초라는 걸 어떻게 코드로 정의하냐라고 할 때 타임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이 타임 변수에 타임전 대탈 타임 값을 매 프레임마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컴퓨터의 사양에 상관없이 각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 실행시켰을 때 15초가 지났을 경우 이 타임 값이 딱 15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타임점 델타 타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컴퓨터와 사이 나쁜 컴퓨터 간의 이제 프레임 간의 시간의 차이를 알아서 계산해서 유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계속 더하면은 이제 컴퓨터 간의 사양 상관없이 항시 같은 값을 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값이 15가 넘었다는 것이 15초가 지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넘게 되면은 시간 초과로 next turn이라는 함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next turn 함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시간을 초기화 시켜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 루프가 시작되면서 next turn 함수가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xt turn 시작하자마자 타임을 0으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턴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앞에 있는 느낌표는 만약에 저희가 true였다. true 값이었으면은 느낌표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false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피턴이었으면은 1피턴이었으면은 이게 true에서 false로 2피턴이었으면은 2피턴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false에서 true 이제 서로 턴을 바꿔주는 그런 간단한 불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애니멀 카드 스크립트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진행하려면은 유니티 내장 함수인 find object of type 해가지고 애니멀 카드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씬 내에 존재하는 애니멀 카드 스크립트를 전부 다 배열 형식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칼리스에 저장을 하고 모든 카드들이
모든 카드들에 대한 폴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저희가 이제 그 애니멀 카드 스크립트에서 스테이트 1번을 오픈으로 설정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카드들이 열려있는 카드들이 있으면 전부 다 클로즈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 다시 덮이게끔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UI 화면을 업데이트 하는데요. 텍스트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텍스트는 여기 보시면 TMP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시려면은 위에 있는 TMP 프로를 유징 해주셔서 설정을 해 놓으셔야 이제 TMP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실 때 UI 들어가셔서 우클릭 누르시고 UI 텍스트 메시 프로 이렇게 해주시면 텍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뉴 텍스트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 TMP 프로를 해주실 때 이상한 팝업 창 두 개가 뜨는데 그 버튼을 무조건 둘 다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 버튼들이 TMP 프로를 사용할 수 있게 기초적인 셋업을 도와줍니다. 이런 유징 등등등 해가지고 기존의 셋업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두 버튼들을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TMP 프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텍스트를 이런 컨트롤러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준 겁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 점수에 관한 텍스트도 만들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준 겁니다. 계속 살펴보면은 만약에 1피 턴일 때는 이제 현재가 1피 턴이다라는 텍스트로 바뀌게 되고 2피 턴일 때는 2피 턴이다 라고 텍스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1피 점수랑 2피 점수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인덱스 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게임 체크입니다. 게임 체크는 이제 게임이 끝났는지랑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크 함수로 이동을 해보면 네, 여기 찾아보면은 먼저 이제 게임이 끝났는지를 먼저 테스트하는 불변수가 하나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봤던 함수인 find object of type으로 모든 카드를 반환하고 모든 카드를 확인합니다. 이 반복문은 어, 모든 카드가 한 개라도 이제 돈 상태가 아닐 때 펄스를 반환합니다. 모든 카드가 돈 상태일 때를 체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엔드가 이게 true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한 번도 이 if문 안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모두가 돈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돈 상태니까 게임 엔드 함수를 실행시키고 리턴을 해줘서 리턴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함수들이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행되지 않고 넘어갔을 때는 이제 게임 모든 카드들이 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함수들이 진행이 됩니다. 코드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멀 카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현재 오픈된 카드들을 여기에 담는 폴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픈된 카드가 두 개일 때가 이제 저희가 오픈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 폴문 안에 넣어서 그리고 오픈된 카드 두 개의 번호가 같다면은 이제 두 개의 그림이 같다는 뜻이니까 이제 돈 함수를 각각 호출을 해줘서 이걸 각 카드를 돈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췄으니까 만약에 현재가 1피 턴이었으면 스코어 1을 올려주고 만약에 2피 턴이었으면 스코어 2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맞췄으니까 다음 사람 턴을 넘겨주는 작업인 넥스트 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봤던 게 마지막 함수가 이 게임 엔드인데요. 이 게임 엔드에 보시면은 현재 게임 상태를 펄스로 바꾸고 게임 종료 창을 활성화합니다. 이 게임 종료 창이 뭐냐면은 제가 만든 이 판넬 같은 건데요. 이거를 현재 액티브를 펄스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의아할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함수인데요. 이거는 해당 오브젝트를
부모의 가장 마지막 자식으로 놔두겠다는 함수입니다. 만약 이거를 활성화하지 않게 되면은 UI는 가장 첫 번째 자식일수록 나중에 그려지게 되고 가장 밑에 있는 자식일수록 가장 앞에 그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은 흰 사각형이 저 판넬 위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순서를 좀 더 앞으로 내두게 되면은 이렇게 이 판넬이 먼저 그려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각형은 이제 그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생성된 카드들에 의해서 이 판넬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각 텍스트는 보시면 판넬에 이런 텍스트와 텍스트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자와 패자, 이제 점수에 대한 이제 텍스트를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기 타이머가 실행이 되고 여기 점수도 잘 표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 게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누를 때마다 EP가 바뀌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다 깨고 올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좀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얘였나? 음,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 하고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 카드를 전부 맞췄을 때 지금은 1P랑 2P 점수가 같기 때문에 동점이라고 뜨는 상황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업데이트 문 설명 덜 한 게 있는데 업데이트 문 안에서 이제 여기 텍스트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실행했을 때 이 가운데 타이머가 이제 쭈루룩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텍스트를 이제 타임하고 띄고 이제 15에서 현재 타임을 빼서 이것을 문자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5에서 이제 타임을 빼게 되면은 15에서 이제 0까지 점점점 줄는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 toString 함수 안에 이 F2를 두게 되면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딱 잘라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F를 늘리면은 F4라고 하면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출을 해주니까 만약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은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간상 많은 부분이 스킵되었는데 이 해당 두 스크립트는 이제 PPT에 추가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